오늘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김종남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네. 노래 제목 아세요? 아, 노래 제목 이건 외국에 나오는 뭐 천문 영화상 시상식 이미 강의 시작했거든요. 이 친구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세요? 이찬혁이. 저기 써있죠. 가수. 예, 가수 이찬혁. 이찬혁. 노래 제목 장래 희망. 레네요? 장래. 네. 장예. 장래 희망. 희망. 아, 장예형. 미래가 아니고 네. 아니고. 아니. 요거요. 장래. 앞으로 자기가 죽어서 장례식 때 희망. 아, 자기 장래의 희망. 이 젊은 친구가요. 웰다인 강사 시켜야 되겠죠. 그 웰다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래, 웰다인이 이제 초등학생에서부터 100세까지 다 전 국민이 다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아까 하늘인가 뭐 초등학생도 갔잖아 얼마 전에. 못된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에이.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특히나 이게 헬퍼 운동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노래입니다. 장래가 아니고 장례. 예, 제가 그 강의를 명 받고 그 2달 동안 준비를 하는 척만 하다가 꼭 죽음을 달아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내일 모레가 강의해야 되는 날인데도 원고가 완성이 안 될 정도로 애만 쓰다가 그냥 온 상태라서요. 저하고 같이 애를 좀 쓰셔야지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전인 건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전인 건강을 가지고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인 건강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온전한 건강. 그래서 이 온전한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에 동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 준비를 했고요. 오케이, 렛츠 고. 네, 그래서 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몇 문장 몇 자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강의하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제대로 고쳤는데 이게 제대로 된 표시고요. 그래서 저는 웰다인 헬퍼 4기에서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종식 선생님한테 트럼펫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트럼펫을 갖고 와서 동요 몇 곡을 좀 연주를 해드릴까 그러는데 스승님이 앞에 계시면 꼭 채점을 하실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 갖고 왔고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틀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앉아서 그냥 고요히 앉아있는 것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있던 동요 몇 곡 부르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저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끔 학교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불러서 가면 아직도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계셔서 성경을 읽다가 틀리게 읽기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승님이시니까. 근데 제가 4기로 수료를 했으니까 여기 다 스승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제 본 실력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글 서론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서요. 여기에
해답이 지금 얼른 생각나시는군요. 산수인데요. 여기요, 여기. 해답이요. 13이네. 13. 예. 굉장히 빠르시네요. 알려주니까. 예,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아니고 오답도. 예, 오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13 13이요. 17. 5, 7, 9, 11, 13.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예. 예,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시죠. 예,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죠? 어쨌거나 오답이니까. 예, 예. 뭐 인생 틀리면서 고치는 거죠. 저 답은 저기다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답이 저 안에 있어요. 오답? 12네, 12.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는 중동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저쪽 조선호텔 쪽으로 걸어가는데 거기서 칠판을 놓고 누가 막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데요. 거기에 문제는 7 더하기 4는 10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강사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맞추면 그분이 파는 그 교구를 공짜로 주겠대요. 그래서 정답은 30분에 가르쳐 줬다는데 30분 동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분을 열심히 들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7 더하기 4는 제 중학교 1학년 실력으로 11이잖아요. 근데 거기 10이라고 써놨어요. 강의 다 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정답은 세 글자예요. 뭘까요? 틀렸다. 틀렸다. 세상에. 근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5, 7, 8, 5, 7, 9, 11, 여기 13 들어갔고 같죠? 1, 2, 3, 4, 여기는 하나씩 늘어났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수학은 약속이잖아요. 16. 1은 뭐예요? 5. 5는 1. 1이죠. 약속이잖아. 위에서 정답 맨 위에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붙들고 정답도 안 그렇게 들고 뭘 물어보겠어요? 아니 2가 7이고 3이 9면은 2 더하기 5는 7 더하기 9니까 16. 그러니까 글씨도 그렇고요. 산수도 그렇고 그거 다 약속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옆에 써 있는 숫자는 이게 또 궁금하죠? 이게 안 먹나? 목사님. 아 예. 아. 돌아가신 날짜. 돌아가신 네, 나이. 돌아가신 날짜예요. 나이. 예, 여기서 쭉 이런 이름이 올라올 건데 지금 제가 이거 빨리빨리 못해서 그래요. 이거는 죽은 날짜예요. 죽은 나이. 죽은 나이. 예. 어떤 분들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거 누구일 것 같아요? 관순이 언니, 그죠? 예. 이렇게 일찍 죽으신 분들, 이분들은 죽음을 당했을까요? 맞이했을까요? 당했을까요? 죽음을 불러왔을까요?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까요? 죽음을 맞이했다 얘기해서 맞이했다. 그것도 헷갈리죠? 예. 죽을 줄 알고 갔다. 사람들이니까 저분들은 죽음을 뭐 두렵지 않게 각오하고 언제 죽을지 미리 예측도 했을 거예요. 저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죽음을 내놓고 했으니까 무릅쓰고 했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거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요. 맞아. 그저께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명감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미국이 갑자기 독립시켜줘서 우리나라가 독립됐다. 그래서 제가 뻘떡 일어나갔고요. 이렇게 강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확실하게 저항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저분들을 위한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건강 얘기예요. 건강.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의 정의 이게 1948년도에 그때 이미 이런 건강의 정의를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재미있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쓰는 이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건강은 단지 어떤 상태예요? 질병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암이거나 왠지 자꾸 비실비실 아프거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게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원래 본래의 모든 건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안녕한 상태. 그것이 건강이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 정의를 듣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또 고민이 되죠. 건강의 정의가 사람을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인물 이렇게 같이 넘어가시면서 보시면요.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그 WHO 건강의 정의는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이 이분법적으로 건강을 정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은 새로운 이론을 내야지 자기 이름도 올라가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건강은 연속선이야. 좋을 때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완전한 상태하고 죽을 때 나쁜 상태. 이것을 100으로 나누면 지금 내 건강이 50이야. 그런데 그것이 다시 7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20으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이론을 내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모형이 그 다음 모형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건강을 좌우지하는 것이고 그거에 관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전현묵 교수님이 제가 4기 강의를 들어보니까 학문적으로 아주 이게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박사 학위 받고 나서 박사 후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 정도 수업의 수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그런 수업을 하셔서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감론을박이 되셨죠. 그게 진짜 좋은 강의죠. 그 정도 수업을 했다는 걸 평가를 하고 그 정도 수업이라는 걸 알 정도면 대단한 우리 저 강사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강사입니다. 그래서 전현묵 교수님이 90분을 하면 네. 나는 45분만 해야지. 그래야지 그 주식을 너무 맛있게 드시고 저는 후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1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30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면 여러분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약속을 잘 안 지키긴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아나 모르나. 그래서 건강 문제가 그렇게 학자들 간에 대두가 되다가 건강이라는 단어에 증진이라는 단어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그것이 전 세계의 보건당국의 가장 강력한 화두고 건강 증진 정책을 세운 것이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부 또 국회의원들의 보건에 관계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기 오다 보면 무슨 역이죠? 부천역? 거기도 보면 이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로 담배, 금연 이런 거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금연 상담 해주는 것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이 많아져서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서 이동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개인의 건강 관리로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관리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지금 그래서 건강의 정의보다는 건강 증진의 정의가 훨씬 더 화두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신체적인 건강이잖아요. 그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쇼펜하워라고 하는 1700년대, 1800년대 그때 철학자인가요? 그렇죠. 예. 그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의 90%는 육체적인 건강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사소한 행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그 육체적인 건강으로부터 나오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소한 행복조차도
짜증스럽고 고통으로 오히려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육체적인 건강이 90%를 좌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분 이론에 의하면. 그런데 신체적인 건강은 어떻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제가 이분을 강의를 들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없어요. 있어야 될 게 사지가. 근데 저분이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여학교에 강당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그러고 일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스스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여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요. 사지가 멀쩡하다고 건강한 거, 신체적인 건강 그렇게 얘기하기는 이분을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그 육체가 이곳저곳에 조금 결함이 있든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있습니다. 예, 저 아이들이 누구예요? 다 이 자기 아이들이에요. 네, 결혼해서 이렇게 네. 시험도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아니 멀쩡한 사람보다 애들도 많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에 관한 자료는 뭐 넘치니까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하면 이거 다 할 건데요. 30분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우리 민족성 중에 하나 봉충다리 울력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봉충다리는 한쪽 다리가 조금 짧은 사람 두 다리 중에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는 절름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옛날 시골에 장터가 30리, 20리, 10리씩 되는데 그 길을 혼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에 부치는데 건강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가 같이 오면 충분히 갔다 오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다리 저는 분, 야, 저분이 그래도 거기를 같이 껴서 가는구나 이 생각에 관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나이를 들면서 그게 아니고 건강한 분들이 이 봉충다리 이분하고 같이 어울려졌구나, 같이 받아줬구나 이게 더 관심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 해야 할 일. 그래서 건강은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건강은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건강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한참 믿음이 막 불타고 난리칠 때 안현동 그 육교를 건너가는데요. 거기에서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그릇 하나 놓고 이렇게 동전 받고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가서 이렇게 안아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건강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강이 그런 건강.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아주 건강하신 거고요. 내가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면 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깐부 깍두기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깐부는 약한 팀에 누가 내 팀에 있어도 구슬치기를 하다가 부족하면 내 거를 네 거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깍두기는 11명이야. 5명씩 5명씩 나면 하나가 남잖아요. 가위바위보 해서 잘하는 사람 뽑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깍두기. 웬만하면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 사람. 근데 그 친구도 왕따 안 시키고 끼워줘. 이 둘 뽑았는데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일도 덤으로 주는 거죠. 이런 문화가 우리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엄청 건강한 문화죠. 그래서 육체적 건강 다음에가 이제 정신적인 건강. 아까 그 하늘이 얘기했잖아요. 그 선생님. 그분도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었나요?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 한강. 이름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게 돼요. 그분이 그 시상식에 가서 연설을 쭉 하는 것을 아주 차분하게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다시 백업을 해서 놓고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을까? 초등학교 때 사랑이 어디 있을까? 이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내 가슴에 있다. 자, 사랑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에 있죠. 사랑이 무엇이냐? 그걸 또 물어봐요. 가슴에 있대. 근데 그 사랑이 뭐야? 내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초등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런 진보가 계속 되어서 놀랍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다니. 그리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명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것을 글로 있다 없다,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써낸 것이 그의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인 건강은 발전적인 그리고 건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거 이거 10월 9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날 10월 10일은 쌍식길 날. 쌍식절. 중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이 그 다음 날이더라고요. 제 와이프가요. 이 글씨 보이시나요? 정신건강의 날.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죠? 몰랐지. 이야.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오늘은 선물이다. 아침에 눈 뜨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은 건강하신 분. 그래서 감사 고백,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건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몇 번 하자고요? 100번 하자. 100번. 처음엔 10,000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 고만이 되더라고. 그래서 감사 고백으로 바꿔서요. 카톡을 하루에 적어도 20-30번은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럴 때 가능하면 요 문구를 쓰면 이제 백자 대신에 축복합니다를 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스트레칭하고 처음에 하는 것이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거울 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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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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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최소한 하나를 10번 이상씩 해. 그러면 아무리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든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그래서 하루에 100번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는 분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이다. 오늘부터요. 아는 것을 실천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 이건 개인적으로는요. 관계에 있어서 늘 평안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근데 사회적 건강이 개인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공동체로 그렇게 했어요. 동피칠화 울력 공동체라고요. 동피칠화 7가지의 화를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같이 당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예요. 제도질서 고무빈 요것이 좀 모르시겠죠? 이것은 고무상가? 무자예요, 무자. 무고할 때 무자. 고무상.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실대로 정확하게 옆에 와서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냐 이익이 되냐 그걸로 눈에 본 것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화를 당했을 때 옆에 사는 사람들 마을 공동체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회적 건강이고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20세기의 최고의 정치 철학자. 저는 대학원 수업 때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분 강의를 꽤 여러 개 찾아봤고요. 그때 이분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노동과 작업과 행위를 인간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아히히만 아시죠?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명을 받고 모든 것을 그분 머리에서 그분이 집행을 했던, 근데 한나 아렌트하고 같은 독일 사람, 같은 1906년도에 태어난 한나 아렌트는 그 아이히만이 재판받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놀래가지고 책을 썼다고 해요. 600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니까 얼굴에 뿔이 났을 수도 있고 얼굴이 험상 굳을 수도 있고 말해보면 아주 나쁜 놈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선입견을 갖는데 전혀 얼굴은 온화하고요. 가정을 아주 평화롭게 평온하게 화목하게 잘 지켰고요. 그러면서 아이히만이 나는 위에서 받은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다. 내가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나는 신 앞에는 죄인인지 모르지만 법 앞에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럴 수 있지. 요즘 우리나라 상황하고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하는 소리가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죄악이다. 다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그래서 여기에서 행위는 노동과 작업은 당신의 가정과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건강이 지금 한나 아렌트가 상당히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도덕사. 이런 통계 참 볼만한 여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게 한두 개 있었는데요. 좀 뒤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건강. 영적 건강은 아까 그 WHO의 건강의 정의에 있어서 요즘 그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 영적인 건강이 1948년도에 건강의 정의가 정리된 이후에 50년이 흐른 1998년도에 영적인 건강도 거기에 추가시키자 이렇게 집행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랬을 때 전 세계에 보도 자료가 나갔겠죠. 그래서 통과가 됐고 그 이듬해에 그것이 이사회가 아니고 총회에서 정관 개정 인준을 받으면 영적 건강까지 추가가 되는 건데 그 이듬해 총회에서 그것이 아예 상정도 안 되고 보류가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도 자료가 안 올라와서 그 전해에 나온 보도 자료만 가지고 영적인 건강까지 추가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냐면요. 그 영적인 건강을 추가하려고 제안을 했던 팀들이 주축팀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토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술 행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아까 우리 전현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들은
사입이나 이단에서 주장하는 영성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건강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열어놓고 사랑이 삶의 에너지인 상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고 열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삶의 에너지는 사랑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랑에는 뒤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영성을 어떻게 표현을 한다 그것을 찾아봤을 때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저건 너무너무 안 되거든요. 저런 용어가 이제 옛날에 아주 유교 문화에서 몇백 년 전 공자 시대도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가 이제 곡지곡 이렇게 하거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곡자라고. 예. 웃는 사람과 함께 우는데 낙지낙 뭐 이런 예. 얘기가 이제 그런 용어들이 이제 옛날 어른들도 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특별 은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일반 은혜로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 참 많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 인격화된 상태.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그래 들어볼까? 근데 전혀 아니야.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넌 틀렸으니까 내 생각으로 고쳐. 이게 아니고요. 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념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아까 그 강의하셨던 그거는 지금도 신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확인하기 불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심오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워드 클라인벨이 이제 전인 건강에 대해서 첫 포문을 열었던 사람인데요.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들, 목회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하워드 클라인벨의 이 저서 전인 건강이라고 원래는 웰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그 책을 들여오면서 전인 건강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얘기도 좀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재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 시편 35편 27번에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이잖아요. 샬롬인데 이것이 완전하고 또 하나 되고 조화되고 번영과 건강함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다. 그래서 이 하워드 클라인벨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워드 클라인벨이 7가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런 7가지 요소가 다 건강해야지 전인적으로 건강한 상태다. 그런 것을 제가 그 유인물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전인 건강을 넘어서 온전한 건강으로 가야지 우리가 진짜 건강한 것 같다. 그래서 추가시킨 것이 온전한 건강인데요. 그렇게 새로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용어 정의부터 해줘야 되죠. 도대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용어가 정의가 정확히 되면 그 이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지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분명하거나 또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한 것, 그것을 온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것, 그것이 온전이다. 그리고 한자 또 영어, 기독교의 온전, 거기에 해당하는 탐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양지기가 양을 제일 건강하고 예쁜 것으로 골라서 집 마당에다가 갖다 놓고 3일 반 동안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반 동안 관찰을 하고 나서 소병까지 없다는 것을 확인된 상태에서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걸 갖고 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물은 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탐임 온전은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상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온전은 헬라어로 가면 탈레이오이, 탈레스 이거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목표, 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태로 그대로 간 것, 그것이 온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온전한 건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온전한 건강에서 온전의 영어 정의 5번, 4페이지 5번이요. 상기에서 온전의 원적 정의를 살펴보았듯이 온전은 존재론적, 사역적, 거기에 좀 틀려요. 의미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온전한 건강에서 온전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완전함을 목표로 하지만 좀 빠진 게 있어요. 사역적 목표만이 아닌, 거기에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온전한 건강에서 온전은 기능적 차원에서 완전함을 함의하고 있지만 사역적 또 기능적 목표만이 아닌 존재론적 의미로서 본바탕 그대로 유지되어 흠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흠이 없음은 나와 나는 물론 타자와의 관계적 흠 없음을 포함한다. 그래서 나와 나의 관계, 대아관계, 나와 이 물질관계, 대물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이 부분에서 흠이 없는 것, 그것이 온전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온전한 건강의 정의, 여기 있으신 것처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것은 WHO의 건강의 정의죠. 그거 포함하고 영적인 건강하면 전인 건강이죠. 거기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학설이고 거기에다가 경제적 건강과 문화적 건강, 교육적 건강 이것을 포함하면 온전한 건강이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 건강과 문화적 건강, 교육적 건강까지 포함을 할 때 온전한 건강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부터 나온 얘기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한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건강한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런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여기 밑에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건물 강등평? 건강 불평. 네, 건강 불평등. 이렇게 불평등하게 써놨어요. 여러분 혹시 죽으신 분 있으면 참기라고 써놓은 건데. 그래서 이 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잘 사는 사람이고요. 여기가 못 사는 사람이에요. 기대 수명이 못 사는 사람은 78세만 살면 되겠는데 잘 사는 사람은 85세까지 살아야지. 요부터 차이가 난대요. 상위 20%하고 하위 20%하고. 근데 요것은 무슨 수명이냐 하면 건강 수명이에요. 만약에 85세까지 살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았고 요 동안은 감기도 걸리고 무도 걸리고 이렇게 아팠던 상태. 근데 하위 20%에 사는 사람은 60.9세까지가 건강했고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72.2세까지 건강했어요. 11년 차이가 나요. 뭐 때문에요?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온전한 건강이 될 수 없는 거죠. 뭐 더 얘기할 안 해도 이거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그래서 연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녀 교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심화 계속해서 그것을 악화시키는 첫 번째 원인.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떨어뜨리는 거 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경제용으로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근데 분수 효과까지 같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문화적 건강, 여기서 이제 단어 가지고
맞춰보는 거예요.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있나? 기섭능 존. 예. 순기능 순기능. 찾으셨죠? 그 다음에 악습, 악습. 재생산, 오, 이거는 제대로 써놨어요. 빨리빨리 이제 분명히 못 찾을 것 같아서. 이건 뭐죠? 배려, 존중, 시간, 시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세대가 가고 시간이 가야지 어떤 문화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의문문에 써는 것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문화 하나를 낳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요. 예, 문화 중에요. 밤 내기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오늘 잘 이렇게 식단을 보니까 고루고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사회도 그렇게 비교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분명히 밤 문화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지금도 방문하고 시상기 하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셀레리멘트라든가. 아니 가정에서 가정에서 많이 무너져 가고 있죠. 아니 저는 김백김 씨 72대 손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줬는데요. 70. 제 동갑짜리 동생이 있어요. 사촌 동생이. 근데 둘이 앉아서 밥을 먹어도 항상 제가 먼저 숟가락을 밥을 먹은 다음에 걔를 먹게 해요. 동갑이 같은 동창이거든. 같은 학교 다니고. 그 나이 또 생일도 딱 100일 차이에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배워서 지금 만나도 그 친구는 지금 도로공사 서비스 사장인가 그래요. 사회적으로 저보다 엄청 높아요. 근데 집에 오면 제가 밥 숟가락을 안 뜨면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또 문화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본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만드는 거죠. 문화는요. 밥상 재생산하는 무슨 재생산? 순기능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거. 그 역할이 끊어지면 그것은 악습으로 퇴출되는 거예요. 여기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그림이 작아서 굴뚝이에요, 굴뚝. 이런 굴뚝 보셨어요? 땅바닥. 굴뚝이면 좀 이렇게 높잖아요. 네. 이 집이 아주 부잣집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 굴뚝에서 연기만 나도 먹고 살만한 집들이 집이 다 이 정도, 그죠? 그래서 이 집은 하루 3끼 따뜻한 밥을 해서 먹는 그런 집인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면 밥을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니까 굴뚝을 이렇게 밑으로 내렸어요. 얼마나 멋있는 문화예요. 이건 여기 글씨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놓여 있고 이거는 원래 있던 뒤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50점인데 동네에서 밥을 못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쌀을 갖다가 밥을 해 먹으라 하고 여기에 타인능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이것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갖고 갔는데요. 그래도 계속 노려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갖고 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가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이 문화가 언제 깨진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저는 선교 월간지 편집을 199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선교 보고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한국의 그 좋은 풍습들이 일제에 의해서 깨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선분들은 맞아야지 몽둥이의 약이다. 그것도 그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협동심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요. 그래서 구기 종목 같은 거 협동운동을 배드민턴도 단식보다 복식이 금보다 더 많이 따잖아요.
축구도 4강 올라갔고요. 배구도 동메달 땄고요. 야구도 우승했고요. 전부 협동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적 건강. 교육은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멋있게 들었어요. 하버드 청장 파우스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370몇 년 됐고 200몇 년 됐대 하버드 대학이요. 거기에 최초의 여성 총장. 교육은 사람을 몫으로 만든다기보다는 몫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요, 사람을 몫으로 만들고 있죠. 사람을 기술자 만들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인문학, 역사, 그런 거 몰라도 돼. IT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이분을 한국의 총장으로 모셔가야 돼. 그러면 바로 쫓겨납니다. 이 시 낭송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저 뒤에 시를 우리 어르신이 있어. 저 시인이 있어. 그러세요? 예, 우리 그 웰다인 아까 그 유블랑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웰다인 문화연구원이 조국아 울지 마라. 우리들이 울어도 너는 울지 마라. 우리 조상들 너를 위해 목숨 바치면서 독립군으로 싸웠다. 그러나 그 기쁜 날 멀리서 복음만 있었다. 조국아 울지 마라. 우리들이 울어도 너는 울지 마라. 눈물 감추면서 우리 옛날 수도 서울 보고 있다. 무국적 고려인 시인이 있습니다. 저기 이름이 너무 길죠. 그 아버지가 이종국 씨가 독립운동가인데요. 그 후손 고려로 이렇게 이주 가가지고 지금 국적도 없는 그분이 쓴 시예요. 요즘에 제가 틈만 나면 읽어보는 그런 시. 그래서 교육은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죠. 근데 교육 건강이 왜 중요하냐? 재미있는 실험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지식이 높은 사람이 더 건강하대. 그래서 학교에서 건강 교육을 시키면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올라간대. 그리고 그 일반 사람들을 수집을 해서 학력별로 건강 조사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초등학교 이하 졸업생들하고 대학원 이상의 졸업생들하고는 건강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없고 못 배운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온전한 건강의 삶과 웰빙, 에이징, 웰다이. 액티브시미아. 그래서 이런 표를 우리나라 인식조사한 거고요. 23년 6월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웰다이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들 중에요. 임종이 6개월 남았다고 하면 하고 싶은 것, 여행 등 평소 못했던 것 해보는 것. 여러분 혹시 그거 계세요? 아직 임종 6개월은 아니니까 이거 해당이 없으시죠? 그 다음에 평소처럼 지내겠다. 알 수 없어. 호스피스 병원 알아보겠다. 의료시설 대신 고향이나 시골을 찾겠다. 이건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좋은 죽음의 중요한 요소,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44%. 지금까지의 삶이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것,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고칠 수는 없는데 통증은 없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안전 상태가 보장되는 것. 죽음 교육에 필요한 내용. 의사 대상으로 했는데 죽음의 의미와 수용 방법, 살아온 인생 정리, 연명 의료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해, 사별 후 상실 대처,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해야 되는, 그죠? 노인의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동의율,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 이게 동률이네요. 91%. 임종 전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 후 임종을 맞는 것, 임종 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 있는 것.
그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헬퍼, 우리 왼장의 헬퍼의 필독 도서로 그것을 놓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한 과목으로 해서 특강이라고 해서라도 그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론이 아니고요. 그 톨스토이가 그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판사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어떤 사고 하나 때문에 45세에 죽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삶을 쓴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헬퍼들이 해야 할 일, 그 죽어가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 이름 뭐라고 했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 톨스토이. 아까 한강의 질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질문이에요. 죽음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 나의 죽음이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제 아내하고 합의한 것은 그 의대에 사후 시신 기증하는 걸로 그거 작성하자.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를 해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에 가서 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는 제가 지금 돌보고 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죽었을 때 나의 죽음에 대한 부고를 누군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놈 잘 죽었네 이럴까 아니면 참 아쉽네 이럴까. 그런데 삶이 죽음을 의미 있게 하는 거. 아까 맨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요. 17살에 죽고요. 20살에 죽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좋아요 음들을 위해서. 조국아 울지 마라. 이것을 위해서요. 삶의 죽음을 의미 있게 하는가. 웰다이란 무엇이다? 저는 우리 말을 참 주의 깊게 말, 초상이란 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 소천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죠? 초상. 전 그전에는 그냥 초상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들었는데 왜 초상이지? 그럼 재산도 있나? 초대 대통령 그러면 그 다음 2대, 3대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죽음이 2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아버렸나 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완전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초상이에요. 초상. 그 초상을 이제 처음 상당한 게 내가 처음 죽은 거예요. 그 재미있는 단어 하나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그 모세 아시죠? 모세. 성경에 나오는 모세. 근데 우리나라에 모세 엄청 많거든요. 저는 강원도 행성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는 그 개울 속에 모래 있잖아요. 모세라고 그래서. 그 물 속에 빠진 있는 모래를 갖고 모세라고 해요. 모세를 꺼져서 말리면 그게 모래예요. 그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저 씹어서 모세 그러다가 서울 이사 와서 교회 다니면서 모세를 들었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와, 우리 시골에서 모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네. 물에서 건져낸 그게 모세네. 그건 그냥 사람이고요. 초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온대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천 하늘에서 부르셨다고. 그래서 웰다이 제가 정의한 웰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보이시나요? 당하는 죽음, 두려움 죽음, 형벌로서의 죽음에서 벗어나 맞이하는 죽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됨으로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나가는 최후의 만찬이라 정의할 수 있다. 뭐가요? 죽음이요. 이렇게 죽으면 웰다이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늘의 시민권 받는 날,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날, 이건 빌립보서에 있는 거예요. 나가는 그래요. 이제 끝날 때 됐어요. 인생은 BDC다. 저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B와 D 사이의 C다. B, 태어난 거. D, 죽는 거. C, 선택하는 거. 누가 얘기한다고요? 사르트르. 이 친구가요. 형님이네.
그 다음 거요. 인생은 현재 가진 것의 합계가 아니라 아직 갖지 않았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의 총합이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멋있죠. 그래서 저걸 읽으면서 내가 80, 90, 막 100세를 사는 건 다 합쳐도 죽음 하나만 못한 거예요. 죽음 그 이후의 삶.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죽음 그 이후에. 우리 그것을 이미 확증받고 있어서. 근데 그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명의 시인 아시죠? 백조시입니다. 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에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분의 삶을 보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대단하신 분이라고. 강화도에 보면 귀천 공원이 있대요. 감사하죠. 네. 감사 고백이요. 고맙습니다. 약속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WHO에서 정의하는 그 건강의 정의가 기초. 그거부터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건강을 포함해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추구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건강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온전한 건강을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온전한 건강이란 사랑의 에너지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건강이다. 그것이 곧 웰빙이고 웰에이징이고 웰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